뉴저지 주상원노동위원회는 최근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시장애와 유급가족병가 지원금 혜택이 한 주에 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을 993달러에서 1206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거치게 되면 연수입 6만 달러에서 7만 3천 달러 정도를 버는 중산층 근로자는 일시장애와 가족병환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될 때 1년 기준으로 1만 달러 정도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일시장애와 가족병가 지원금을 근로자가 받는 정상급여의 최대 85%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법안을 상정한 조이 크라이언 의원은 팬데믹 시기에 자신 또는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최근 급격히 오르는 물가와 휘발유 가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반 배경을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이후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위드월드, 엠파이어 캐나비스 클럽 등 여러 매장들은 마리화나를 직접 판매하는 대신 비디오, 믹스테이프 등 기타 상품 또는 멤버십을 판매하는 동시에 선물로 마리화나를 주는 형태로 뉴욕주의 마리화나법에 따라 금전적 대가 없이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를 선물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받은 합법 매장들은 연말에나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정부 마리화나 관리국은 불법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판매 라이센스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 서한을 현재까지 52건 발송해 단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장들에 대한 뉴욕시경의 단속은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체포 7건, 벌금 티켓 8건에 그치는 등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저지 주상원교육위원회는 지난주 크레이 컬린 상원의장 등이 상정한 고교 등교 시간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교생들의 정신건강과 학습 효과 등을 위해 현재 오전 7시 20분부터 7시 40분 사이인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컬린 상원의장 등이 등교 시간을 늦추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수면과 건강에 대한 각종 연구에서 고교생들의 평균 취침 시간이 밤 11시 정도로 나오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컬린 상원의장 등은 현재 고교생들 중 상당수는 스쿨버스 이용과 등교 시간에 맞추기 위해 오전 6시 정도에 일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수업을 받게 되면 학습의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분노를 유발시켜 학교 내 폭력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오랜 기간 원격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이른 시간에 등교함으로써 최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악화됐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뉴저지주 어린이 가족 핫라인에 걸려온 전화 상담 건수는 1만 4천 건으로 월간 기준 최다를 기록했고 자살과 우울증 등 신고를 받았을 때 긴급 출동하는 상담 전문가의 배치 건수도 1년 전 2,582건에서 올해는 4,201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스쿨버스 운행의 효율성, 지역도로에서의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등교 시간을 1시간이나 미루면 일부 학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번화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댈러스 콘서트장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뒤엉켜 싸움을 벌이는 도중 총소리가 들립니다. 7발의 총성이 울리자 주위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 자리를 이탈합니다. 이 와중에도 총성은 계속해서 울립니다. 허겁지겁 빠져나오는 인파들로 인근 지역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어제 새벽 세크라멘토 도심 유흥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모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2 a.m. this morning, officers heard gunshots near 10th Street and K Street and saw people running. They were on scene almost immediately.
And there they encountered a large crowd and multiple gunshot victims.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늘 현장에 있던 26세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충격 사건은 두 그룹 간의 언쟁이 패싸움으로 커지면서 결국에는 총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희생자 6명의 신원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남성 3명과 여성 3명으로 연령대는 57세 여성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대에서 30대 젊은이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약 1시간 전에는 댈러스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댈러스 남부의 공연장에서 한 남성이 관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5명의 부상자 중에는 청소년도 3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장에는 7명의 비번경관이 근무하도록 승인을 받았지만 사고 당시 7명 모두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조지 워싱턴 다리 위에 철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수습으로 출근길 맨해튼 방면의 차선이 일시 폐쇄되며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5시경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해 일명 조다리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위에 꼼짝 못하는 수많은 차량들이 수마일 길게 늘어섰습니다. 원인은 맨해튼으로 가는 방향의 차선에 철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뒤에 싣고 가던 강철 철근 중 일부가 도로 위로 떨어졌고 그 바람에 굴러떨어진 철근이 도로 위 설치된 돌들을 부시면서 파편들이 차선 위로 흩뿌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의 잔해들을 수습하기 위해 도로는 약 2시간가량 일시 폐쇄됐고 다리 위와 인근 지역 주요 도로까지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해 수많은 통근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로는 1시간이 넘도록 전면 일시 폐쇄됐다가 오전 6시 30분경 한 개의 차로만 임시 개방했고 오전 9시쯤부터 전면 재개방됐습니다. 그러나 교통정체로 인한 지연 시간은 오전 10시 기준만 해도 2시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맨해튼에 도착해야 하는 운전자들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 대신 링컨 터널이나 홀랜드 터널을 이용해야 했으며 이 경우 60분에서 90분 정도 지연되는 출근길 대란이 지속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대중음악계 최고상으로 꼽히는 그래미상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고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이번에도 내년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비밀 작전을 펼치듯 시작한 지난해 최대 히트곡 버터의 무대. 시상식 도중 사회자 트레버 노아의 특별 인터뷰까지. Just a little thing I learned, which was 미군과 꽃이 펴좀내다. 올해 그래미 시상식에서 BTS의 존재감은 이렇게 더 커졌지만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상은 도자켓과 스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의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상까지 차지하면서 어느 때보다 수상 가능성이 높았기에 아쉬움도 컸습니다. BTS는 아쉽지만 슬퍼할 일은 아니라며 그래미 무대 준비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미러브 덕분에 또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뭐 아쉽게 상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또 자리였으니까. 그래미가 음악성을 따지고 지극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BTS의 그래미 수상은 미뤄졌을 뿐 실패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래미 시상식과는 별개로 BTS는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오는 8일부터 4차례 현장 공연을 진행합니다. 주최 측은 공연 기간 도시 전체를 BTS 축제장으로 바꾸는 새로운 시도도 선보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